네. 취미가 무엇입니까? 특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론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미라의 포커스 시작합니다. 자, 정미라의 포커스 오늘 귀한 5번째 손님이 오셨습니다. 취미 부자, 특기 부자.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런 질문에 이분도 힘들 것 같아요. 이유는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라고 고민이라면 이분은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얘기해야 될지 그것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번째 귀한 손님은 이완섭 서산시장 후보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떠세요? 저는 시장님이 오신다 해서 정말 이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예. 과연 취미를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 특기를 그 많은 특기 중에 무엇을 얘기하실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네. 제가 좀 취미가 많은 편에서.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손으로 뭐 만드는 것도 잘하고, 네.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좀 하고, 또 글씨도 좀 쓰고, 네. 네. 손으로 또 뭐 악기도 만지잖아요. 네. 뭐 색스폰 같은 것도 잘은 못하지만, 네. 뭐 어쨌든 뭐 흉내 좀 내고, 입으로 하는 또 하모니카도 네. 하고, 다양하게 취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뭘 얘기를 해야지? 고민이 되거든요, 사실. 예, 제가 잘 맞춘 거네요. 예. 그냥 조금씩 잘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네. 사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참 난감해요. 뭐를 잘하지? 이러는데, 시장님은 정말 그 페이스북에 그림 그린 거라든가, 저 글씨 쓴 거를 봤거든요. 그러셨구만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 개인 전시회를 해도 될 만한 양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림에 조금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 퇴근하면서, 화실에도 가서 잠깐 그림도 그리고, 집에 오면은 네. 작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네. 밤 새벽 2, 3시까지 네. 이 초상화도 그리고 그림도 그려보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원래 어려서부터 그림을 좀 좋아했었어요. 제가 지금 목이 칼칼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듣기 거부가시죠? 아니면 괜찮습니다. 오늘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님이 또 이렇게 나오신다고 해서 사실 살짝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장님 이미지가 조금 혼낼까봐 걱정을 사실 했는데, 사실은 여기 촬영하기 전에 약간의 티타임을 가졌는데 시장님이 너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웃다가 시작하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가 대표님한테 혼나고, 또 제가 배꼽도 잊어버려가지고 죽고 제가 전화하려고 혼났죠. 아니, 너무 농담도 잘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이 이제 보면 이미지가 좀 싸나워 보이나 봐요, 제 얼굴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실 만나면 사실 순수하거든요. 근데 혹시 그러면 시장님도 그런 이미지를 조금 다르게 본 점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봐주는 이미지가 좀 차이가 있다면 많이 뭘까요? 있어요. 그러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차갑게 느껴진다. 경찰관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외모가 좀 슬림하잖아요. 거기다 또 얼굴도 좀 약간 갸름하고 하다 보니까. 걱정입니다. 푸샷은 좀 할 때 저 좀 가까주시길 바랍니다. 좀, 이미지 자체를 제가 손에 많이 봅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드럽고, 마음이 여리고, 감수성이 풍부해서, 어떤 영화를 보다가도 여성들은 멀쩡한데, 저는 눈시울이 이렇게 되고 좀 참해야 되는, 그 정도로 좀 굉장히 갸냘프고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봐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참 저처럼 이렇게 얌전하고 부드러운 여자인데, 남들이 볼 때 저보고 싸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이미지가 편하시고, 부드럽고, 또 지적이면서도, 감사합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부러워하는 타입. 많은 분들한테. 고맙습니다. 이 촬영 전에 티타임을 가진 게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첫인상이 그렇게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그런 이미지를 본인이 생각했던,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다른 사람이 좀 다르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오랜 공직 생활 때문에 또 그럴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공직에 계신 분이 또 그런 이미지가 갖고 있어야 또 리더로서의 또 자질을 보이기 때문에
또 만들어진 이미지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행정 경험이 참 많으세요. 네. 시장님이 되기 전 행안부 경력도 있으시고 또 시장 하시는 또 재임 기간도 또 긴 시간이다 보니 네. 또 행정 경험이 상당히 많으신데 시장님께 생각하시는 행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많이 얘기를 하며 듣고 그러는데 사회가 굉장히 복잡다기하잖아요. 예. 이러한 그 복잡다기한 사회 속에서 이 행정의 역할도 매우 크죠. 네. 행정은 뭐냐라고 질문하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경영의 측면이 있고 또 정치적인 속성을 또 가지고 있고 또 규제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고 어떤 복지를 주는 혜택을 주는 이런 서비스 이런 측면도 있고 이 행정의 얼굴을 얘기한다면 아마 천의 얼굴을 가진 게 행정이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자체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지역을 발전시키고 이런 그 전체 지역 발전과 관계되는 모든 종합적인 측면을 다 해당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자체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종합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도 굳이 얘기한다면 복지적인 측면, 복지. 얼마나 지역 주민들을 살기 좋게 편하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얼마나 서비스를 잘 제공하느냐.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되면 시민들은 당장의 불편과 불만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지자체장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복지 행정, 그 다음에 베푸는 여러 가지 이런 네. 서비스 행정,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시민들한테 다가가지 않을까. 또 그런 측면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 행정을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한다면 제가 그것도 행정이 되겠죠. 민원이 가서 하는 거니까요. 네. 서류상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정말 안 됩니다. 근데 불쌍한 표정과 또 어쩔 수 없는 이런 해주세요 했을 경우에 사실 그 공무원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융통성 있게 사실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수혜를 받은 저 입장에서 상당히 고맙거든요. 그런 약간의 빈틈의 행정도 가능할까요? 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요. 네. 저는 늘 그렇습니다.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네. 행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네. 경직된 느낌이 들고 관료적인 냄새가 느껴지시죠?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예. 불쌍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행정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네. 이미 그런 개념적인 측면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왠지 거리감이 있고 벽이 있고 문턱이 높은 느낌이 드는 게 행정이라는 용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공무원들은 법과 제도와 질서 속에서 네.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융통성을 마음껏 발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법,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예. 경계선상에서 제가 생각한다면 그게 경계선상이라면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느냐 아니면 실이 되느냐. 득이 되는 쪽이라면 그런 득이 되는 쪽으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맞다. 그러나 그게 딱 법의 잣대에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잘못 융통성을 발휘하면 더 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은 그렇게 굉장히 간단한 일은 아니고 쉽지 않은 일이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큰 틀에서 네. 법에 정확하게 걸리지는 않는데 네.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판단 여지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판단 여지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민 편에서 주민 편에서 예. 국민 편에서 득이냐 실이냐 할 때 이익이 더 많을 때 실보다는 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판단해야 된다. 그 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수리를 거치다 보면 네.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답은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사건을 가지고 갔을 때 처음에 안 된다고 했어요. 네. 안 된다고 하더니 제가 그래도 자꾸 푸시를 했습니다. 좀 부탁한다고. 그때 정말 3번까지 안 된다고 하더니 전화가 오셨어요. 네. 이렇게 할 부분이 가능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알아봐 주시고 또 해줘서 제가 감사했거든요. 아주 훌륭한 공무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예. 그 법 테두리 안에 융통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하늘길, 바닷길, 고속도로, 철길 4대 교통망에 대해서
현재 서산의 상황과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제가 이제 지난 2차례 시장을 하면서 6년 8개월 시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을 가장 짧은 단어로 얘기한다면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딱 한 단어로 길입니다. 길. 예. 네. 하늘길, 땅길, 바닷길, 철길. 이 도로 교통망이 확충이 잘 돼야, 우리가 인체로 얘기한다면 동맥, 정맥, 핏줄이 잘 연결이 돼 있고, 그 모세혈관까지 피가 다 쏙쏙 스며들어야 건강한 신체가 되듯이,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맥 같은 교통망, 이런 것들이 빨리 확충이 잘 돼야 그 다음 일들이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늘길, 서산 민항, 그 다음에 이제 철길, 대산항선 인입선 철도라든가, 또 동서명단 내륙철도, 우리 대산에서부터 울진까지 12개 지자체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 또 이제 고속도로, 대산에서 당진까지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서산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자산 중에 하나가 또 공항이지 않습니까? 20전 비행단이 있는데, 소음 피해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겪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비행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영공 수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정말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하고, 우리 서산이 큰 역할을 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이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좀 상쇄를 시키면서 우리 지역에 이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민항으로 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추진을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이에다가 이제 1.32까지 나와서 국가계획이 다 반영이 되고, 상당히 한 7부 능선까지 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뒤로, 잘 진행이 안 돼가지고 무산이 됐다가, 다시 이제 또 지금 그 단계로 와 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5월 10일 이후면 대통령이시죠? 네. 대통령 공약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동서명단 내륙철도도 우리 대산에서부터 출발점이 되고 종착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지자체장이 빨리 시동을 걸어줘야 됩니다. 대통령 공약상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런 측면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이 부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이기도 하고 생태 자원, 아주 국제적인 생태 관광 명소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고속도로도 이제 마찬가지. 모든 이런 그 4대 교통망, 사통팔다 도로망,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임기 중에 추진해 나가야 되고, 후임도 시장, 그 다음 계속 이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께서 또 여기 또 촬영하러 오실 때도 좋은 길을 따라오셨죠? 예, 그럼요. 예. 근데 목 상태가 이렇게 조금 좋진 않으세요. 그 이유는 아마 민원인들, 뭐 아니면 시민들과 많이 만나면서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목이 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서, 우리 시민들, 시청자분들 듣기에 거북하실 것 같아서, 원래 좀 이거 일정 조정까지 생각해봤는데 약속된 시간이라 왔지 않습니까? 지금 목이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시민 여러분께서 좀 잘 듣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게 아주 걱정이 됩니다. 주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듣기에는 그렇게 참 오늘 하루도 열심히 많은 분들을 만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감사합니다.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서산에서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또 가장 관심 있는 게 경제,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라고 합니다. 경제 부분도 참 난관이 많습니다. 또 환경도 그렇고, 이 두 개의 부분을 어떻게 또 추진해 가실 거고, 또 어떤 정책이 있으신지.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환경이 더
어려워질까요?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어질까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할까요? 저는 경제가 발전하면 환경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졌다가 예.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돈을 벌어서 환경을 개선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이 맞나요? 뭐 아주 너무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환경이 나빠지기 전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나빠지기 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네. 발전의 부산물이라는 게 생기죠. 네.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우리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겨주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는 사실 어찌 보면 어떤 지역적인 문제도 아니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인류 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환경이 아닌가.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그래서 노력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특정 지자체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특정 개인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지구촌 가족들 모두가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야만이 개선되고 발전되고 좋아지는 환경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더 좁게 얘기하면 지금 크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많잖아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 부산은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안겨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산공단만 하더라도 이제 가끔 가다가 화학사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을 안겨주는 경우가 있죠.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시설, 좀 뭐 대산공단도 한 30년이 넘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안전진단 철저하게 하면서 새로운 시설, 현대시설 이런 것들로 교체한다든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부분들. 또 우리가 이제 전부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 배기가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런 것들, 오래된 노후 경유차 이런 것들도 이제 빨리 조기에 폐차도 해야 되고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감장치 같은 걸 지원을 해서 그런 것들 이제 상당히 뭐 배출가스를 줄인다든가 하는 부분들. 또 이제 친환경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린다면 이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로 좀 많이 이렇게 이제 대체가 돼갈 것 같아요. 그럼 이용이 많이 많아지려면 충전소가 또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확충을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도 결국은 환경하고 연계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정미라 교수님도 느낄 텐데 가다 쓰다 자꾸 반복하면 짜증도 나죠. 예, 그렇죠. 차가 가다 쓰다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 배출가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연료도 많이 들고 낭비가 되고 이런 것들도 신호 체계를 개선한다든가 해서 밤 12시 이후에 2시, 3시 때도 빨간불 들어오면 쓰시나요? 그냥 가시나요? 씁니다. 그냥 가자니 좀 마음이 편치 못하고 서자니 야 이건 아닌데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면적으로 좀 바꾼다든가 신호 체계만 바꿔도 저는 환경 문제를 또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지자체 장이 된다면 생각하는 것들이 도시숲을 좀 많이 가꾸는 거, 녹지 환경을 좀 많이 좀 이렇게 확충을 한다면 상당 부분 그런 것도 좋겠죠.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자면 찾아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환경은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개구리 울음소리가 예전에 그렇게 듣기 싫던데 요즘은 그렇죠? 사실 그리워요. 그립죠. 너무너무 정겹죠. 예전에는 왜 이렇게 듣기 싫었는지 근데 지금은 그 소리가 그리워졌다. 이게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라 환경을 생각해서라는 아름다운 표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사실 서울에 갔었어요. 근데 그 복잡한 서울에도 관광할 곳이 있더라고요. 참 제가 관광비, 그 티켓비를 1,200원을 주고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서산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조금 방송 용어는 아닌 용어를 써도 될까요? 널린 게 관광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 서산에는 참 널린 게 관광이라고 가는 곳마다 무료로 갈 수 있는 관광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건 1,200원 주고 서울에 가서 관광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관광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주 활성화된 관광 그 키워드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혹시 시장님께 생각하시는 관광 키워드를 만들 수 있는 서산의 보물이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가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관광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관광은 그야말로 굴뚝 없는 산업, 21세기 구루고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서산은 좀 전에 우리 정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관광 자원이 많아요. 크고 작은 관광 자원들이 정말 널려 있어요. 옥구슬 같이 막 사방에 널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꿰어서 더 멋진 보석을 보물을 만드느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고 책무거든요. 서산 구경만 하더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구경 이외에도 구경에 버금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소한 관광지도 아주 많습니다. 소소한, 정말로 지역마다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꿰는 작업이 필요한데 일단 우리가 쉽게 다 알고 있는 것부터 말씀드린다면 서산 구경도 그렇고요. 해미읍성, 서산 구경도 들어있지만은 해미읍성이라든가 보원사지, 간호람, 개심사 등등등 이어지는 서산 구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하천들, 그런 하천들도 저수지 이런 부분들도 주변 환경만 잘 조금 이렇게 손질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다면 굉장한 많은 분들이 즐겨 사랑받는 찾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큰 관광 자원 중에 하나가 이제 해미 성지도 있죠. 국제 성지가 됐지 않습니까? 보원사지와 국제 성지를 하나로 묶어서 세계적인 종교 테마 관광 명소로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천수만과 가로림만, 요 두 개를 또 엮어서 세계적인 생태 관광 명소. 듣기만 해도 그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름답습니다. 우리 서산은 가지고 있는 산이 아주 높고, 그렇지는 않지만, 아주 그 산마다 가지고 있는 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엮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우리, 어떤 천연적인, 자연적인, 생태적인 이런 것만이 아니라 기업이 포진되어 있는 기업 단지, 이 대산 공단, 이런 산업 자원들도 관광 명소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공업, 도시잖아요. 완성차 공장이 있고, 기업이 있고, 또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고, 또 주행 시험장을 운영하는 기업도 있잖아요. 자동차 3박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공업도시적인 측면에서도 관광 명소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 생각나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세계 바퀴 산업 박물관을 제가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퀴. 지금 제가 반지도 있는데 이것도 바퀴예요. 어찌 보면 귀걸이 하고 계신가요? 안 했습니다. 귀걸이도 동그랗게 바퀴가 될 수 있고 안경 바퀴입니다.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아이들 태우는 유모차라든가 어르신들 타고 다니는 탐다기보다 밀고 다니는 밀차, 모든 게 다 바퀴예요. 자동차, 항공기, 바퀴로 된 게 엄청 많죠. 인류 문명의 발명, 어떤 최고로 치는 게 뭘까 할 때, 불의 발명, 바퀴 발명,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들어가는 게 바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바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한 군데 모아서 박물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바퀴와 관련된 축제를 하면 좋겠다. 세계적인 로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 대회도 열 수 있는 축제도 있겠지만 자전거 대회, 산악자전거 대회, 펌프 트랙 대회 등등 바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축제와 연결해서 그때 시기에 축제를 한다면, 로드 대회를 연다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10월 10일을 세계 바퀴 산업의 날로 이렇게 바퀴 10월 10일 그러니까 바퀴 날이네요. 바퀴의 날로 제정을 하는 거예요. 문광부에다가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안 받아들여지면 우리 서산이 먼저 바퀴의 날을 정해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서산을 자동차 산업의 메카 도시를 키우기 위한 연관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허황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저는 허황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들은 다 인류가 생각한 것은 다 현실화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절대 어려운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다양한 관광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독특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요. 브라질에서는 토마토 던지는 축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누가 그걸 축제로 생각했겠습니까? 한 대 맞으면 아프고 싸우자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는 맞고 흘려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관광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산항 가지고 있잖아요. 네. 32개 국가 항만 중에서 우리 대산항은 6대 항만. 이렇게 손꼽히고 있어요. 그럼 그 대산항을 활성화시킨다면, 충남 최초의, 충청권 최초의 국제 크루즈선. 제가 이제 재직 때 그렇게 추진하고 진행을 하면서 또 그때 공약에도 넣었었는데, 이번 공약에도 들어있습니다. 크루즈선도 유치해서 또 관광도시를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누구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고, 아까 세계 바퀴산업박물관을 유치해가지고, 세계적인 로드대회를 열겠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비슷한 걸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취업이라든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되게 힘들어 하길래 그 학생들을 제가 6명을 데리고 대산에 있는 H모 기업한테 투어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고 거기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상담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직업 체험이죠. 그렇죠. 그런 걸 관광 코스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이제 서산에 이 관광하면 그냥 자연적인 관광, 일부러 참 인위적으로 만든 이런 관광,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서산은 자연적인 관광 요소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기업도시 아닙니까? 기업과 연결해서 테마 관광, 그리고 이제 지역에 찾아오는 분들, 이런 분들을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또 우리 자체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태안과 당진 연계해서 같이 지자체장들끼리 협력해가지고, 우리는 공항도 가지고 있고, 항구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가져요. 다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인, 문화적인, 모든 걸 다 종교적인, 정말 너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소의 도시, 바이에른 3륜상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잘 엮는 작업이 앞으로, 민선 제7기의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광 도시가 되면 입장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을 할인을 해주겠죠? 입장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현직 재직에 있을 때 해미업성을 지금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료화를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일단 다음을 미루자라고 이제 보류가 됐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다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유료화하는데, 우리 서산은 유료화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특히 우리 해미읍성 상당히 여러 가지 유료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거든요. 유료화라고 한다 하더라도 입장료를 만일에 3,000원으로 했다. 3,000원으로 입장료 받는 게 아니라 이걸 화폐 가치로 3,000원을 쓸 수 있게끔 상품권처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3,000원짜리 입장권을 가지고 해미읍성 내 안에서 3,000원어치 물건을 어떤 먹거리도 사 먹을 수 있죠. 5,000원짜리 먹었으면 2,000원만 보태면 되는 식으로. 그럼 3,000원이 그냥 흘러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입장료를 내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전혀 아깝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산에서도 당당하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받아서 어떤 지역의 경제도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또 지역 주민들의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소득 창출형 축제로 갈 수 있게끔 지금 수산화 단지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가지고 금년에 7,000원씩 입장료를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서산이 그런 측면에서 관광 수익도 올리면서 떳떳하게 그리고 많은 분들 발길을 끌어당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그걸 잘 꿰는 작업을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1 지방선거 승리가 목표시죠? 그렇죠. 그럼 그 승리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포부 또는 계획, 이걸 한번 자신있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년 8개월 동안 저에게 2차례의 서산 시정을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아주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018년 6.13 선거 이후에 자연인 신부로 돌아가서 4년 동안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 지역 곳곳을 재직 중에 돌아보지 못했던 곳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소통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찾아서 또 보완하는 그런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더 많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겸손해졌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살찌워졌습니다. 나무를 베는 그런 나무꾼이라고 할까요? 나무를 벨 때 마냥 톱질만 해서는 많은 나무를 벨 수 없습니다. 톱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저에게 주어졌던 지난 4년이라는 세월이 저의 무뎌졌던 그런 톱날, 이것을 새롭게 더 날카롭게 나무를 잘 벨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 톱날이 될 수 있도록 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비록 많지만 우리 서산시를 보다 더 역동적이고 살만 나는 도시, 서해안의 명실상부한 그러한 도시, 동부화 시대를 열어가는 관문이 되는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말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힘이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18만 서산 시민들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힘을 제가 잘 모으는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 서산시 공직자들 참 제가 같이 일을 해봤는데 참 능력 있고 훌륭합니다. 그러한 능력 있고 역량 있는 공직자들을 제가 더 열심히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서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또 신발끈을 매서 앞으로 달려가는 역할, 향도 역할, 선봉장 역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는 또 후원자 역할을 하면서 우리 서산시를 한번 멋지게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해 뜨는 서산, 그리고 그 해 뜨는 서산을 넘어서 해 뜨는 서산 시즌2 제2막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는 요 방송 끝나고 또 시민과 또 민원인을 만나러 또 가셔야 되잖아요. 목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시겠네요. 아유, 지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도 혼자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시간을 또 할애를 해준 데 대해서도 아주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이렇게도 바쁘신 와중에도 또 이렇게 귀하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 모두는 다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런 감정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정미라의 포커스 계속됩니다.